여러분, 1393년 6월 16일 조선태조 이성계는 매우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소목천근, 속향천근, 그리고 사람 2명이었습니다. 네, 들으신 게 맞습니다. 사람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까만 피부에 우통을 벗은 채로 맨발로 서 있었던 이들. 조선왕조실록은 이들을 토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대체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조선까지 오게 된 걸까요? 오늘은 조선이 처음으로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만났던 순간, 그 놀라운 첫 만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선에 앞서 고려가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1391년 7월 3일, 즉 고려가 망하기 1년 전, 섬나국국에서 내공이라는 사신과 일행 8명이 고려에 도착했습니다. 섬나국국, 지금의 태국입니다. 고려사 기록을 보면 고려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들이 가져온 국서에는 성명도 없고 봉인도 없었습니다. 작고 동그란 도장만 덩그러니 찍혀 있었습니다. 고려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위조 문서가 아닐까 의심했지만 그렇다고 멀리서 온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국서는 받지 않되 사신들은 만나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이 직접 이들을 만났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려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통을 벗었고 어떤 이들은 맨발이었는데 높은 사람은 흰 두건으로 머리카락을 싸맸고 그 복종은 존장을 보면 옷을 벗어 몸을 드러냈다. 옷을 꽁꽁 싸매고 사는 게 당연했던 고려 사람들에게 우통을 벗고 맨발인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윗사람을 만나면 옷을 벗는다니 고려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사소통이었습니다. 고려사는 3번 통역을 거쳐야 그 뜻을 알 수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3년 전인 1388년에 왕의 명을 받고 출발했다고. 일본에서 1년을 머물다가 이제야 고려에 도착했다고. 왕이 물었습니다. 백길로 얼마나 걸리느냐고. 그들이 답했습니다. 북풍이 불면 40일이면 올 수 있다고. 2년 후인 1393년 6월 16일, 이번엔 조선이 섬나국국 사람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선왕조실록 태조 2년 6월 16일 기록입니다. 섬나국국에서 그 신하 내 장사도 등 20인을 보내어 소목천근, 속향천근과 토인 2명을 바치니 임금이 2사람으로 하여금 대궐문을 지키게 하였다. 장사도는 한족식 이름을 가진 인물로 아마도 태국에 진출한 중국 상인이나 화교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동남아시아 바다는 중국 한족 해적들과 상인들, 그리고 일본 왜구들이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조선은 이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장사되게는 예빈경이라는 종산품 관직을 주었고 함께 온 조화국 즉 현재의 인도네시아 자바섬 사람 진원상에게는 서운부정 벼슬을 내렸습니다. 멀리서 오는 자는 후하게 대접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킨 겁니다. 토인 2명은 대궐문을 지키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들에 대한 기록은 실록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조선에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선도 답례 사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예빈소경 배후와 통사 이자영이 회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1396년 섬나국국에서도 다시 사신 임득장을 보냈습니다. 배후와 임득장 일행은 함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시작됩니다. 조선왕조실록 태조 5년 7월 10일 일기록입니다. 이자영이 일본에서 왔다. 당초에 자영이 통사로서 예빈 소경 배후와 함께 섬나국국에 회를 사러 갔다가 그 사신 임득장 등과 더불어 돌아오다가 전라도 나주의 바닷가운데에 이르러 왜구에게 붙잡혀 다 죽고 자영만이 사로잡혀 일본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뒤 임득장과 일부 섬나국국 사신도 일본에서 탈출해 조선에 도착했지만 이들의 순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397년 4월 또다시 비극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에서 돌아가던 섬나국국 사신 임득장의 또 다른 일행이 왜구에게 습격당했습니다. 예물은 모두 약탈당하고 일행 중 6명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조선 정부는 이들에게 의복을 주며 위로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구의 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0년 후인 1406년 8월 이번엔 자바섬의 조화국에서 진원상이 현지인 121명을 이끌고 조선에 왔습니다. 진원상, 바로 1393년 장사도와 함께 왔던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군산 앞바다에서 왜구 15척이 나타났습니다. 현지인 승조원들이 끝까지 저항했지만 20명이 전사하고 60명이 왜구에게 납치되었습니다. 겨우 40명만 살아서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더 참담한 건 팔려고 가져온 물건들이 모두 약탈당했다는 겁니다. 값비싼 옷까지 빼앗겨서 거짓골이 되어 도착했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이후로 동남아시아에서 조선으로 오는 무역선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섬나국국도 조화국도 그 어떤 동남아 국가도 더 이상 조선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구가 장악한 조선 앞바다는 국제적인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 배도, 스페인 배도, 네덜란드 배도 감히 조선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 1653년에 네덜란드 선박 스페르베르호가 표류해 제주도에 도착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하멜 표류기를 쓴 하멜 일행입니다. 결국 조선이 보유했던 동남아시아 출신 노예는 실록상 단 2명이었습니다. 1393년에 바쳐진 토인 2명. 그리고 1592년 임진왜란 때 명나라 파병군이 데려온 아프리카 흑인 용병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선조에게 바쳐진 노예가 아니라 명나라 군대의 잠수병으로 전쟁에 동원되었다가 전쟁 후 모두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 2명의 토인들, 까만 피부에 우통을 벗고 맨발로 서 있던 그들, 3번의 통역을 거쳐야 겨우 의사소통이 되던 그들. 조선 사람들에게 그들은 신기한 구경거리였고 미개한 남쪽 사람들이었으며 대궐 문이나 지키는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형제였고 고향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풍을 타고 40일을 항해해야 닿는 그 먼 고향으로 그들은 끝내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왕조실록 어디에도 고려사 어디에도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토인 2명이라는 숫자로만 남았을 뿐입니다. 역사는 때로 이렇게 냉혹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신기한 첫 만남의 순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고향을 영원히 잃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잊혀진 이름들의 이야기,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